김 리포터, 이번에 회사 방침이 바뀌면서 부장은 말을 하다가 멈췄다. 평소 유창하게 말하던 그가 이렇게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니 더욱 불안해졌다. 인사팀 과장이 대신 말을 이어갔다. 프로그램 개편과 함께 인력 조정이 있게 되었습니다. 김 리포터님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인력 조정.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다. 해고라는 뜻이었다. 계약 만료와 함께 더 이상 계약 연장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내밀었다. 정중하지만 차가운 말투로 설명이 이어졌다. 하지만 나는 그 말들이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20년 동안 내가 이 회사를 위해 몸바쳐 일해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20년간 현장을 누비며 시청자들과 함께해온 김지수 리포터.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젊고 트렌디한 이미지로 가겠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나이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에 맞서 홀로 싸워나간 그녀의 용기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침 6시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들여다본다. 50대 중반이 된 내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눈가에 잔주름, 입가에 팔자주름, 그리고 염색을 해도 금세 올라오는 새치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부끄럽지 않다. 아니, 부끄러워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20년. 내가 이 방송국에서 리포터로 일한 세월이다. 신입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는 현장에서 몸으로 직접 부딪히며 취재해왔다. 한겨울 영하 15도의 추위 속에서도 폭염이 내리쬐는 여름. 아스팔트 위에서도 나는 시청자들에게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섰다. 기억 속으로 돌아가 보면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가 떠오른다. 그때 내 나이는 35. 남들보다 늦은 시작이었지만 그만큼 간절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이야기들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싶었다. 첫 리포팅은 지금도 생생하다. 손에 땀이 나고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PD가 오케이를 외치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것이 내가 평생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그 후로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아이들 학교 운동회도 빠지고 명절 가족 모임도 뒤로 미루며 현장을 누볐다. 때로는 위험한 곳에도 마다하지 않았다. 화재 현장, 홍수 피해 지역, 폭설로 고립된 산간 마을까지 내가 직접 가서 보고 느낀 것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시청률은 꾸준히 올랐고 내가 담당하는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간판 프로그램이 되었다. 동료들은 나를 현장의 여왕이라고 불렀고 상사들은 내게 더 많은 기회를 주었다. 나는 정말 행복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을까? 아마도 내가 40을 넘기면서부터였던 것 같다. 처음에는 미묘했다. 동료들의 시선, 상사들의 반응, 그리고 무엇보다 시청률의 변화. 요즘 시청률이 좀 떨어지네요. 회의실에서 들은 이 한마디가 내 마음에 돌덩이처럼 떨어졌다. 물론 시청률은 여러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시대가 변하고 시청자들의 취향도 달라진다. 젊은 층은 TV보다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선호하고 정보를 얻는 방식도 달라졌다. 나도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회사의 반응은 달랐다. 시청률 하락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대신 그들의 시선은 점점 나 개인에게 집중되기 시작했다. 정확히 말하면 내 나이와 외모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시청자들이 좀 더 젊은 리포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는 20대, 30대잖아요. 이런 말들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다. 회의에서 내 의견은 점점 뒤로 밀렸고 중요한 현장 취재는 후배들에게 넘어갔다. 나는 점점 스튜디오 안에서만 뉴스를 읽는 일이 많아졌다. 그래도 나는 참았다. 20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고 시청자들과의 신뢰관계도 있었다. 언젠가는 다시 인정받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어느 날부터 메이크업 담당자가 내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다. 좀 더 젊어 보이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깨달았다. 이제 내 능력이 아닌 외모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20년간 쌓아온 현장 경험도 시청자들과의 소통 능력도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 능력도 모두 뒷전이 되고 오직 젊어 보이는 외모만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회사 내부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졌다. 예전에는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며 프로그램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자리에서도 소외감을 느꼈다. 젊은 동료들은 그들끼리 모여 새로운 트렌드와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는 점점 그 대화의 원 밖으로 밀려났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더 열심히 준비했고 더 많이 공부했다.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 젊은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도 연구했다. 하지만 회사의 시각은 변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정말 내가 너무 늙어서 문제일까? 정말 내 외모 때문에 시청률이 떨어지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현장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시청자들과의 소통 능력도 뛰어났다. 다만 사회가 그리고 회사가 나이 든 여성에게 가혹해진 것뿐이었다. 밤늦게 혼자 앉아 지난 20년을 되돌아보았다. 수많은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며 느꼈던 보람, 시청자들로부터 받은 따뜻한 피드백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이와 외모라는 기준 앞에서 무의미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았다.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많았다. 20년의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도 아직 써먹을 곳이 많았다. 그런데 회사는 그런 나를 낡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오늘 방송할 뉴스를 점검하고 현장 취재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가 시작되는 줄 알았다. 김 리포터, 잠시 사무실로 와주세요. 부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다. 나는 컵에 담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동료들의 시선이 내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지만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다. 아마 새로운 기획에 대한 이야기이거나 취재 방향에 대한 논의일 거라고 생각했다. 부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부장 외에 인사팀 과장도 함께 있었다. 그 순간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인사팀이 함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앉으세요. 부장의 표정은 평소보다 경직되어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으며 마음의 준비를 했다.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김 리포터, 이번에 회사 방침이 바뀌면서 부장은 말을 하다가 멈췄다. 평소 유창하게 말하던 그가 이렇게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니 더욱 불안해졌다. 인사팀 과장이 대신 말을 이어갔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인력 조정.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다. 해고라는 뜻이었다. 계약 만료와 함께 더 이상 계약 연장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내밀었다. 정중하지만 차가운 말투로 설명이 이어졌다. 하지만 나는 그 말들이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20년 동안
내가 이 회사를 위해 몸바쳐 일해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어 물었다. 부장과 인사팀 과장이 서로 눈치를 보았다. 프로그램 개편에 따른 방향 전환이 주된 이유입니다. 좀 더 젊고 트렌디한 이미지로 가려고. 젊고 트렌디한 이미지. 결국 그것이었다. 내 나이와 외모가 문제라는 것이었다. 20년간 쌓아온 경험과 능력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시청률 하락의 주된 원인이 저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시대가 변했잖아요. 시청자들의 취향도 달라졌고. 변명에 가까운 설명이 이어졌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나이. 그것이 전부였다. 사무실을 나와 내 자리로 돌아오는 길이 무척 길게 느껴졌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아마 소문은 이미 퍼졌을 것이다. 회사라는 곳은 그런 소식이 빠르게 퍼지는 곳이니까. 책상에 앉아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다. 정말 이것이 끝일까?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 집에 돌아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내 모습을 유리창에 비친 모습으로 보았다. 50대 중반의 여성.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얼굴.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열정이 살아있었다.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해고됐어. 담담하게 말했지만 남편은 놀랐다. 갑자기? 무슨 이유로? 나이 때문이래. 좀 더 젊은 이미지로 가고 싶다는데.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할 생각이야? 모르겠어. 아직 정리가 안 됐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고 있었다. 이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나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었다. 20년간의 경력과 능력을 무시하고 오직 외모와 나이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정말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일까? 정말 내 나이와 외모 때문에 시청자들이 등을 돌린 것일까? 아니다. 그건 아니었다. 지난 20년 동안 내가 만난 수많은 시청자들, 그들로부터 받은 감사 인사와 격려의 말들이 그것을 증명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이었다. 중요한 것은 경험과 능력, 그리고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마음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결심했다. 이 부당한 처사에 맞서 싸우기로, 법적 대응을 하기로. 이것은 단순히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이를 이유로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였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승산이 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명백한 차별행위죠. 하지만 변호사는 동시에 경고도 했다. 다만 싸움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회사 측에서도 만만치 않게 나올 테고 주변의 시선도 곱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그것을 각오하고 있었다. 쉬운 싸움이라면 애초에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한 그날 밤, 나는 지난 20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다. 그 모든 경험과 추억들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싸우기로 마음먹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었다.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맞서는 정의로운 싸움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소송을 결심한 후 며칠이 지나자 주변의 반응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연락을 준 것은 대학 동기였다. 정말 소송까지 할 거야? 그냥 조용히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어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이건 옳지 않은 일이야. 누군가는 이런 부당함에 맞서야 해. 하지만 동기의 반응은 차가웠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나이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 굳이 어렵게 갈 필요가 있을까?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깊은 허탈감을 느꼈다.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도 내 편이 아니었다. 아니, 내 편이 아니라는 것보다는 이 사회가 나이 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다. 며칠 후 예전 동료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언니 소송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힘드시겠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조심스러운 말투 뒤에 숨겨진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만두라는 뜻이었다. 후배는 이어서 말했다. 요즘 방송가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괜히 소송 같은 걸로 시끄럽게 하면 나중에 다른 곳에서도 일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굴복하라고,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것보다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회사 내부 분위기는 더욱 싸늘했다. 소송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할 때마다 직원들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도 나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어느 날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같은 부서 동료 둘이 들어왔다. 나를 본 그들은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가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다른 자리에 앉았다. 그들의 대화가 귓가에 들려왔다. 정말 끝까지 갈 생각인가 봐. 좀 안타깝긴 해. 그래도 20년 동안 같이 일했는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아닌가. 나이가. 또 그 말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나이를 핑계로 부당함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나는 커피잔을 든 손에 힘을 주며 참았다. 화를 내봤자 달라질 것은 없었다. 집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아들이 대학에서 돌아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정말 괜찮은 거야? 너무 힘들어 보여. 가족마저도 내 선택을 의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중년 여성들을 위한 싸움이었다.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회사 측에서는 예상대로 강경하게 나왔다. 나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오히려 나의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20년간의 성실한 근무 기록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변호사가 반박하자 상대방 변호사는 냉소적으로 답했다. 과거의 성과가 현재의 능력을 보장하지는 않죠. 시대가 변했고 요구되는 역량도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교묘했다. 직접적으로 나이 차별을 인정하지는 않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방식이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언론의 관심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에서는 나이 차별에 맞서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했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집이라고 비판했다.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나이가 들면 물러날 줄도 알아야지. 요즘 젊은 시청자들이 50대 아줌마를 보고 싶어 할까? 그냥 조용히 은퇴하면 될 것을. 이런 댓글들을 보며 나는 이 사회가 얼마나 나이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50대는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미 은퇴해야 할 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같은 처지에 있던 동료들마저 나를 외면한다는 것이었다. 나와 비슷한 나이의 몇몇 동료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회사 내에서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나의 싸움을 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하려고만 했다. 언니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저희도 입장이 있잖아요. 그들의 말을 듣고 나서 더욱 외로움을 느꼈다. 함께 싸워야 할 사람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나는 혼자 이 거대한 벽에 맞서야 했다. 밤늦게 혼자 앉아 서류들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정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까?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것일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나 하나가 포기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이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었다. 누군가는 이 잘못된 관행을 깨뜨려야 했고 그 누군가가 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법정에서의 첫 공판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20년간 방송업계에서 일하면서도 법정에 서는 것은 처음이었다. 판사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떨리는 일인지 몰랐다. 제가 20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능력을 단순히 나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할 수는 없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상대방 변호사는 여러 가지 반박을 했지만 우리 측 변호사도 만만치 않게 대응했다. 몇 차례의 공판이 이어졌다. 회사 측에서는 내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20년간의 근무 기록과 수상 경력 그리고 시청자들의 긍정적인 반응 기록들이 그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회사 내부 회의록이었다.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으로 공개된 회의록에는 노골적으로 나이와 외모에 대한 언급들이 담겨 있었다. 시청자들이 젊은 리포터를 선호하는 추세, 나이든 여성 진행자들의 시청률 하락 경향, 이미지 쇄신을 위한 젊은 인력 충원 필요성, 이런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회사 측의 입지가 좁아졌다. 그들이 아무리 다른 이유를 들어도 결국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지지도 받았다.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회사의 중년 여성 직원들이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시청자들 중에서도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김 리포터의 진행이 더 신뢰감이 있었어요. 경험 많은 리포터가 전달하는 뉴스가 더 깊이가 있었죠. 이런 메시지들을 받으며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주변에서는 모두 반대했지만 사회 곳곳에는 나이 차별의 부당함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드디어 판결일이 다가왔다. 법정에 앉아 판사의 선고를 기다리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다. 손바닥에는 땀이 났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피고 회사의 해고 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나는 귀를 의심했다. 승리했다. 정말로 승리한 것이었다. 원고의 나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명백한 차별 행위이며 이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판사는 계속해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회사는 나를 즉시 복직시켜야 하고 그동안의 임금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법정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변호사가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다. 정말로 내가 이긴 것일까?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남편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고 아들은 자랑스럽다는 말을 했다. 엄마가 옳았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다. 판결 소식이 알려지면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나이 차별에 맞선 용기 있는 승리.
중년 여성의 권익 보호에 새로운 전환점.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판결. 이런 헤드라인들이 신문과 인터넷을 장식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승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복직 첫날 회사 분위기는 묘했다. 동료들은 어색한 축하 인사를 건넸고 상사들은 정중하지만 거리감을 두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동료 몇 명이 조용히 다가와 고마움을 표현했다. 언니 덕분에 저희도 함께 복직할 수 있게 됐어요. 회사에서는 판결의 여파로 비슷한 이유로 해고했던 다른 직원들도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내 한 사람의 싸움이 여러 사람의 운명을 바꾼 것이었다. 더 놀라운 일도 있었다. 다른 방송사에서도 중년 여성 직원들의 해고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내 판결이 업계 전체에 경종을 울린 것이었다. 이제 회사들도 함부로 나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게 됐어요. 변호사의 말처럼 이 판결은 단순히 내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낸 사건이 되었다. 복직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현장 취재를 나갔다. 오랜만에 들고 있는 마이크가 무겁지 않게 느껴졌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자연스러웠다.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김지수 리포터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지난 몇 달간의 힘든 시간들이 모두 보람으로 바뀌었다. 나는 다시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나이 때문에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방송이 끝난 후 시청자들의 반응이 쏟아졌다. 대부분 반가워하는 내용이었다. 김 리포터 다시 봐서 반가워요. 역시 경험 있는 리포터가 전달하는 뉴스가 더 믿음직스러워요. 용기 있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보며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이었다. 중요한 것은 경험과 열정, 그리고 능력이었다. 회사 내부 분위기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동료들도 점차 자연스러운 관계를 회복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점이었다. 요즘 나이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후배의 이런 말을 들으며 내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젊은 세대들도 나이 차별의 부당함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회사의 인사 정책에서 나타났다. 나이를 이유로 한 해고나 차별적 대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대신 능력과 경험을 중시하는 평가 기준이 확립되었다. 이제는 나이가 아니라 실력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같은 처지에 있던 동료의 말에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모두가 더 이상 나이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었다. 내 사건은 다른 업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나이 차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여러 기업들이 자신들의 인사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정부에서도 나이 차별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김 리포터의 용기가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냈어요. 이런 평가를 들으며 내가 혼자 힘든 싸움을 견뎌낸 보람을 느꼈다. 개인의 작은 용기가 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가 되었다. 몇 달 후 나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강연을 하게 되었다. 강연장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였다. 특히 중년 여성들이 많았다. 나이는 우리를 규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에 있습니다. 내 말에 청중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내가 남긴 교훈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말했다. 저도 회사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요.
리포터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며 내 싸움이 단순히 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금 나는 다시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50대 중반의 나이지만 젊은 후배들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있다. 오히려 20년의 경험이 더해져서 예전보다 더 깊이 있는 리포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시청자들의 반응도 좋다. 나이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리포터의 나이가 아니라 전달하는 내용의 질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점이다. 나이를 이유로 차별받아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오늘도 나는 카메라 앞에 선다. 5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전혀 부끄럽지 않다. 오히려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가 나를 더욱 당당하게 만든다. 시청자들을 향해 마이크를 들고 말한다. 현장에서 김지수 리포터였습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나이 차별에 맞서 싸워 이긴 승리자의 자신감이 담겨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시청자들과 함께할 것이라는 다짐도 함께. 나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큰 변화.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남긴 가장 소중한 교훈이다.